덕산 네오룩스 2026년 OLED 슈퍼사이클의 서막과 수급전쟁 심층 분석 보고서. 안녕하세요. 주도주 레이더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2024년 11월 15일을 기점으로 현재 2026년 1월에 이르기까지 덕산 네오룩스는 단순한 소재 기업을 넘어 글로벌 디스플레이 산업의 패러다임 시프트를 대변하는 핵심 지표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기업을 분석한다는 것은 곧 스마트폰에서 IT기기, 태블릿, 노트북으로 확장되는 OLED 산업의 거대한 파도, 즉 빅사이클을 이해하는 과정과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술적 해자와 수급의 왜곡이 충돌하는 아주 흥미로운 구간에 서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단순한 주가 예측을 넘어 세력의 장부를 역설계하고 산업의 본질을 파헤쳐 시청자와 투자자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덕산 네오룩스가 현재 시장의 뜨거운 감자가 된 이유는 세 가지 결정적인 거시적 요인에 기인합니다. 첫째, IT OLED의 개화입니다. 2024년까지 OLED 시장은 스마트폰이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5월 애플의 아이패드 프로 OLED 탑재를 시작으로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태블릿과 노트북은 스마트폰 대비 화면 면적이 약 4배에서 6배 이상 큽니다. 이는 곧 패널 한 대당 들어가는 유기제로의 소모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덕산 네오룩스와 같은 소재 기업에게는 수량의 증가가 구조적으로 담보된 시장이 열린 것입니다. 특히 2026년은 맥북 시리즈의 OLED 전환이 가시화되는 시점으로 이는 스마트폰 시장 포화로 인한 성장 정체를 단번에 해소할 강력한 트리거입니다. 둘째, 폼팩터의 혁신과 소재의 진화입니다. 단순히 화면만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폴더블, 롤러블 등 디스플레이가 접히고 휘어지는 폼팩터의 다변화는 기존 소재의 한계를 뛰어넘는 고기능성 소재를 요구합니다. 여기서 덕산 네오룩스의 독점적 기술인 블랙 PDL이 등장합니다. 기존 편광판을 대체하여 패널의 두께를 줄이고 소비 전력을 25% 절감시키는 이 기술은 배터리 효율과 얇은 두께가 생명인 온디바이스 AI 기기와 폴더블 폰의 필수제가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납품을 넘어 기술적 독점을 통한 마진 방어가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셋째, 지정학적 반사이익과 공급망 재편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의 심화로 인해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업체인 BOE가 미국 시장 진입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삼성 디스플레이의 북미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하는 결과로 이어졌으며 삼성 디스플레이의 핵심 벤더인 덕산 네오룩스에게는 낙수 효과가 집중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경쟁사들이 중국발 저가 공세에 시달릴 때 덕산 네오룩스는 프리미엄 공급망 내에서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지대에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 OLED 산업의 밸류체인은 상류, 원자재에서 하류, 완제품으로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덕산 네오룩스가 차지하는 중류, 소재 부품의 중요성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먼저 상류, 원자재 및 합성, 유기화합물의 기초 원료를 합성하는 단계입니다. 덕산 네오룩스는 자체적인 합성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원가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합니다. 중류, 부품, 소재, 덕산 네오룩스의 전장. 먼저 HTL, 정홍수송층은 OLED 발광의 기초가 되는 층으로 덕산 네오룩스의 캐시카우 역할을 합니다. 전체 매출의 약 40%를 차지하며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합니다. 레드호스트, 그린프라임은 발광 효율과 수명을 결정짓는 핵심 소재입니다. 이 영역은 미국의 UDC, 독일의 머크 같은 글로벌 거대 기업들이 포진해 있으나 덕산 네오룩스는 삼성 디스플레이 내에서 이들과 대등하게 경쟁하며 주요 M 시리즈, 갤럭시, 아이폰향 소재 세트에 채택되고 있습니다. 블랙 PDL, 비발광 소재는 덕산 네오룩스의 미래 성장 엔진입니다. 세계 최초로 양산에 성공하여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으며 기존 일본 토레이사가 독점했던 투명 PDL 시장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습니다. 하류, 패널 및 완제품. 삼성 디스플레이가 주 고객사이며 최종적으로는 삼성전자, 갤럭시 시리즈와 애플, 아이패드, 아이폰 시리즈로 연결됩니다. 즉 덕산 네오룩스의 실적은 삼성 디스플레이의 가동률 그리고 애플의 신제품 판매량과 직결되는 구조입니다. 덕산 네오룩스가 가진 경제적 해자는 진입장벽 그 자체입니다. 첫째, 특허 장벽, IP월. OLED 소재는 화학 구조식 하나만 바뀌어도 특허침해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지뢰밭입니다. 덕산 네오룩스는 수년 전부터 핵심 소재에 대한 강력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왔습니다. 특히 블랙 PDL 기술은 경쟁사가 쉽게 모방할 수 없는 고유의 영역으로 편광판을 없애는 에코2 OLED 기술의 핵심입니다. 이는 후발주자가 시장에 진입하려면 천문학적인 R&D 비용과 시간을 쏟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고객사 레퍼런스, 벤더 로긴. OLED 소재는 한번 채택되면 해당 모델이 단종될 때까지 변경하기 어렵습니다. 패널의 수명, 색 재현율, 번인 현상 등 품질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덕산 네오룩스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10년 이상 협력하며 쌓아온 신뢰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신규 소재 개발 단계부터 공동으로 참여합니다. 이는 경쟁사가 단순히 가격을 맞춘다고 해서 뚫을 수 없는 견고한 성벽입니다.
셋째, 양산 능력과 수율. 실험실에서 좋은 소재를 만드는 것과 이것을 톤 단위로 균일하게 생산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덕산 네오룩스는 미세한 불순물도 허용하지 않는 초고순도 정제 기술과 양산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어 고객사가 요구하는 까다로운 스펙을 안정적으로 맞춰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업입니다. 2024년 말부터 2025년까지 덕산 네오룩스의 실적은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숫자의 표면만 보면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명확한 방향성이 보입니다. 2025년 2기 쇼크의 진실, 매출액은 809억 원으로 전년 대비 54%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103억 원에 그치며 시장 기대치를 크게 하회했습니다. 이는 주가 급락의 빌미가 되었는데 원인은 구조적인 경쟁력 훼손이 아닌 일시적 비용과 타이밍의 불일치였습니다. 자회사인 현대중공업 터보기계 편입에 따른 일회성 비용 반영과 아이폰 17 시리즈용 소재 승인이 지연된 탓이 컸습니다. 3기 턴어라운드와 4기 사상 최대 실적 전망, 3기 매출 983억 원, 영업이익 17억 5천만 원을 기록하며 회복세로 돌아섰고 4기에는 매출 1128억 원, 영업이익 305억 원으로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아이폰향 소재 성공이 정상화되고 갤럭시 S26 시리즈의 조기 양산 효과가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OPM, 영업이익률이 20% 초반까지 떨어졌던 것이 4기에는 다시 25% 이상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고마진 제품인 블랙 PDL의 적용 모델이 갤럭시 S 시리즈 울트라 모델로 확대된 효과가 큽니다. 장밋빛 전망 속에서도 냉정한 리스크 관리는 필수입니다. 첫째, 전방 시장의 수요 둔화. 스마트폰 시장은 성숙기에 접어들어 교체 주기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2026년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 아이패드나 맥북 같은 고가 IT 기기의 판매량이 예상보다 저조하다면 덕산 네오룩스의 물량 증가 시나리오는 수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중국 업체의 추격. 비록 미국 시장에서는 제재를 받고 있지만 중국 내수 시장에서 BOE와 CSOT 등의 패널 업체들은 자국 소재 사용 비중을 높이고 있습니다. 덕산 네오룩스의 중국향 매출 비중이 줄어들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입니다. 셋째, 대체 기술의 등장. 마이크로 LED와 같은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이 발전하고 있지만 아직 생산 단가와 수율 문제로 대중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향후 3, 5년 내에 덕산 네오룩스의 OLED 소재 사업을 위협할 가능성은 낮지만 장기적인 관찰은 필요합니다. 이제 차트와 수급 데이터를 통해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해부하겠습니다. 2024년 11월 15일부터 2026년 1월 9일까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합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요 주체들의 추정 평균 단가를 산출했습니다. 기관, 금융투자, 연기금, 사모펀드 등 이 기간 기관은 주로 매도 포지션을 취하며 주가를 누르는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2025년 10월 20일 하루에만 22만 주를 매도하며 4만 3천 원대를 강력한 저항 구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들의 매도 평단은 대략 4만 원에서 4만 2천 원 선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주가는 3만 6,500원으로 이들의 매도 단가보다 훨씬 아래에 있어서 기관 입장에서는 성공적인 차익 실현 혹은 손절매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외국인은 스마트 머니로서의 면모를 보였습니다. 주가가 급락할 때마다 저점에서 물량을 받아내고 2025년 11월 14일과 같이 모멘텀이 발생할 때 대량 매수로 주가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이들의 주요 매집 구간은 3만 6천 원에서 3만 8천 원 밴드로 추정되며 현재 주가 수준에서 수익 구간을 유지하거나 약보합 상태에 있어 추가 상승을 기다리는 포지션으로 해석됩니다. 안타깝게도 개인 투자자들은 기관이 던진 물량을 고스란히 받아내는 양상이었습니다. 10월 말부터 11월 초 주가가 4만 원 위에서 형성될 때 대규모 순매수가 유입되었습니다. 이들의 추정 평균 단가는 4만 원에서 4만 3천 원으로 현재 주가 대비 약 마이너스 15% 이상의 손실 구간에 갇혀 있습니다. 이는 향후 주가 상승 시 강력한 악성 매물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누적 매집량과 주가 상관계수를 분석한 결과 현재 시세를 핸들링하는 주포는 외국인과 특정 창구인 메리츠 증권으로 판독됩니다. 외국인의 트리거 역할. 데이터상 외국인이 대량 순매수한 날에는 어김없이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반면 기관의 매매는 추세 추종적이거나 차익 실현 성격이었습니다. 즉 방향을 결정하는 키는 외국인이 쥐고 있습니다. 메리츠 창구의 매집. 누적 데이터를 보면 메리츠 창구는 이 기간 동안 17만 4,238주를 순매수하며 매수 상위 1위를 기록했습니다. 주가가 하락하는 동안에도 꾸준히 물량을 모아온 흔적이 역력합니다. 이는 단순한 개미가 아닌 특정 세력이나 스마트 개인 집단이 메리츠 창구를 통해 저점 매집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강력히 시사합니다. 항복 임박관. 현재 주가 36,500원은 개인들의 주요 매물대 하단을 위협하는 수준입니다. 신용잔고율이 1.97%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3만 5천 원 선을 이탈한다면 담보 부족에 따른 반대매매, 즉 패닉셀이 나올 수 있는 임계점입니다. 심리적으로 벼랑 끝에 몰려 있습니다. 외국인, 스마트머니. 반면 외국인은 3만 6천 원 초반대에서 매도세를 줄이고 관망하거나 소폭 매수하며 하방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개인이 던지는 투매 물량을 싼 값에 받아먹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악어와 같은 포지션입니다. 전체 기간 가격별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최대 매물대 POC는 43,000원에서 44,000원 구간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가격대는 2025년 10월 중순 주가가 고점을 찍고 내려올 때 막대한 거래량이 터지며 수많은 투자자가 물려있는 죽음의 계곡입니다. 향후 호재가 발생하여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이 구간에 도달하면 본전 심리에 의한 강력한 매도세가 쏟아져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2차 저항선 4만원에서 4만 1,000원 구간 2025년 11월 14일 70만 주의 대량 거래가 터지며 반등을 시도했던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무너지면서 지지선이 저항선으로 바뀌었습니다. 주가가 턴어라운드 할 때 1차적으로 부딪힐 난관입니다. 현재 주가 36,500원의 의미 현재 주가는 주요 매물대들의 최하단이 위치해 있습니다. POC 아래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위로 올라갈 때 뚫어야 할 벽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가격적 메리트가 발생한 구간이기도 합니다. 통계적으로 POC 대비 마이너스 15% 이상 하락한 구간은 과매도 영역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주포 세력의 평균 단가를 중심선으로 설정하고 주가의 표준 편차를 계산하여 현재 위치를 통계적으로 진단했습니다. 계산 변수 기준 기간 2025년 10월 15일부터 2026년 1월 9일까지 평균 주가 심플 무빙 에버리지 약 41,200원 표준 편차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약 2,800원 현재 주가 위치 36,500원 G스코어는 36,500 마이너스 41,200 나누기 2,800 약 마이너스 1.68 시그마로 통계적으로 주가가 마이너스 1.68 시그마에 위치한다는 것은 정규 분포상 하위 5% 이내에 드는 과매도 영역임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마이너스 2 시그마에 근접하면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현재 가격은 통계적으로 충분히 싸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가는 12월 말부터 1월 초까지 저점을 낮추며 하락 추세를 이어갔으나 보조지표인 RSI나 OBV, 온밸런스 볼륨은 저점을 높이거나 횡보하는 강세 다이버전스 징후가 포착됩니다. 특히 외국인의 누적 순매수량이 주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크게 줄어들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스마트 머니가 주가 하락을 매집의 기회로 삼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2025년 12월 1일은 덕산네오룩스 주주들에게 악몽과 같은 날이었습니다. 이날 하루에만 공매도 매매 비중이 무려 18.47%에 달했습니다. 이는 공매도 세력이 작정하고 주가를 끌어내리려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후 누적 공매도량은 10월 198만 주에서 12월 말 239만 주로 약 41만 주가 급증했습니다. 공매도 세력도 무한정 주가 하락을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빌린 주식을 갚기 위해 황급히 매수해야 할 고통스러운 가격대는 어디일까요? 공매도 평균 단가 추이는 10월 4만 5천원대에서 시작하여 12월 말 36,500원대까지 낮아졌습니다. 즉, 최근 공매도를 친 세력들은 현재 가격대에서 큰 수익을 보지 못하고 있거나 본전 수준입니다. 트리거 가격 4만원 만약 주가가 4만 원을 돌파한다면 최근 36,000원에서 38,000원 사이의 공매도를 친 세력들은 평가 손실 구간에 진입하게 됩니다. 특히 2차 저항선인 4만 원을 강하게 뚫어낸다면 손실을 확정짓지 않으려는 공매도 세력의 환매수 물량이 유입되며 주가 상승을 가속화시키는 숏 스퀴즈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덕산네오룩스의 대주주 지분율은 약 44.14%로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등 주요 기관 투자자의 장기 보유 물량을 감안하면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유통 물량은 전체의 40%에서 50% 수준입니다. 이는 적은 거래량으로도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품절주의 성격을 일부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투자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전환사채, 신주 인수권부 사채 등의 오버행 리스크는 현재 소멸, 클리어 상태로 판단됩니다. 2024년 1분기 중 블록딜을 통해 일부 물량이 해소되었으며 현재 시장에 출회될 수 있는 대규모 잠재 매물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는 주가 상승 시 발목을 잡을 악재가 하나 사라졌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입니다. 스톡 옵션 행사 관련 이슈도 통상적인 수준으로 주가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2025년 12월 27일 주가는 5.94% 급등하며 4만 1,000원을 회복했습니다. 이때의 수급 주체는 기관, 순매수 157이었습니다. 뉴스는 당시 2026년 아이폰 폴더블 출시설과 삼성 디스플레이의 8.6세대 라인 조기 가동 기대감이 시장에 퍼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이 4분기 실적 호전을 미리 감지하고 선취매에 나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뉴스를 명분 삼아 물량을 쓸어 담은 전형적인 스마트머니의 패턴입니다. 반면 12월의 하락세는 뉴스 공백기와 연말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이 겹친 수급적 요인이 컸습니다. 특별한 악재 없이 거래량이 마르며 흘러내린 것은 펀더멘털의 훼손이 아니라 수급 공백에 의한 일시적 현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4분기 사상 최대 실적 발표라는 강력한 모멘텀이 도래하면 빠르게 복원될 수 있는 가짜 하락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분석을 종합하여 투자자가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통합 전략 지도를 제시합니다. 이 지도는 예측이 아닌 대응의 영역입니다. 현재 주가 36,500원, 과매도 구간, 지스코어 마이너스 1.68 시그마, 1차 지지선, 바닥 확인, 35,500원. 이 가격은 2025년 저점이자 신용 반대 매매가 쏟아질 수 있는 심리적 마지노선입니다. 이곳을 지켜내는 것이 반등의 필수 조건입니다. 1차 저항선, 단기 목표 4만원. 기관 매도 평단 하단이자 공매도 쇼트리거 가격입니다. 이곳을 돌파하면 수급의 질이 개선됩니다. 2차 저항선, 강력 저항 43,500원. POC, 최대 매물대 구간입니다. 여기에 도달하면 물려있던 개인들의 매도세가 거셀 것입니다. 강력한 호재, 아이폰 폴더블 확정 등 없이는 한 번에 뚫기 어렵습니다.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시나리오 A, 턴어라운드 38,000원 안착 후 4만원 돌파. 조건, 4분기 실적 서프라이즈 발표, 외국인 수급 연속 유입. 해석, 숏스퀴즈가 발생하며 주가가 탄력적으로 상승하는 구간입니다. 4만원 돌파 시 추세 전환이 확인되었다고 보고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불타기 구간입니다. 시나리오 B, 박스권 횡보, 36,000원에서 39,000원 등락. 조건, 특별한 뉴스가 없고 기관 매도와 외국인 매수가 팽팽히 맞서는 경우. 해석, 기간 조정을 통해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입니다. 36,000원 초반에 근접할 때마다 분할 매수하되 박스권 상단에서는 일부 차익 실현하며 호흡을 길게 가져가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시나리오 C, 추세 이탈, 35,000원 붕괴. 조건, 글로벌 증시 폭락 또는 삼성 디스플레이 가동률 급감 뉴스 발생. 해석, 신용 물량의 반대 매매가 터지며 투매가 나오는 구간입니다. 이 경우 32,000원 수준까지 급락할 수 있으므로 35,000원 이탈 시 리스크 관리를 위해 비중을 축소하거나 바닥이 다시 잡힐 때까지 관망해야 합니다. 덕산네오룩스는 현재 가장 어두운 새벽을 지나고 있습니다. 2025년의 성장통을 뒤로하고 2026년은 IT OLED와 폴더블이라는 날개를 달고 비상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통계적인 지표들은 과매도를 가리키고 있고 수급 분색은 스마트머니의 매집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주가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삼성 디스플레이의 8.6세대 라인이 본격 가동되고 아이패드와 맥북의 덕산의 소재가 침투하는 구조적 성장에 집중해야 합니다. 공매도 세력의 압박은 역설적으로 주가 상승 시 폭발력을 더해줄 연료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공포의 팔 때가 아니라 세력의 장부를 읽고 냉정하게 기회를 노려야 할 때입니다. 35,500원이라는 명확한 손절 라인을 생명선으로 잡고 2026년에 OLED 대세 상승장에 올라타시길 바랍니다. 본 보고서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 분석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성투하시길 바랍니다.